네, 호텔 항공업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종을 다시 또 계속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목에서 규모의 역설과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약간 모호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입출국 제한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계속되면서 수요 회복이나 영업 실적 회복이 과거 대비해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에 수시평가 시에 저희가 등급 조정을 하면서 이미 예상 실적을 반영을 했었고요. 이후에 결산 실적도 대체로 예상 범위 내에 있어서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호텔 항공업의 추가적인 등급 조정은 없었습니다. 상반기 업종별 흐름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에는 침체된 업황과 부진한 실적은 대체로 전망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익성 개선의 속도가 업체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호텔 1분기 실적을 보면 아래 그래프에서 이제 그려놨는데요.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큰 호텔 롯데에 비해서 신라의 회복 속도가 약간은 상대적으로 빠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원인은 이제 고정비 부담의 규모와 주력 사업장의 가동률 차이 등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과 같이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대형 사업주의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일종의 규모의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력 사업장의 가동률이 낮은 호텔들이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부분 적자가 크다는 점,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장치 사업인데 그쪽 부분에 이제 손실이 계속 된다는 점이 수익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항공업에서는 대한항공 실적을 이제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 그려놨는데요. 예상보다 실적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호텔과 면세 산업하고는 달리 화물 수요가 여객 수요의 급감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화물 운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초과 이익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았던 당초 예상과는 조금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떨 것인가 라고 보면 수요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의 방향성은 아직 부정적인 측면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는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고요. 좌측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면 코로나19 초창기인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입출국객 수가 다소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과거 수준의 실적 회복도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통제된 비용 구조를 감안으로 해서 수익성은 2020년을 저점으로 해서 점진적인 개선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기존의 전망은 아직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앞서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이한 실적 회복세, 실적 회복의 속도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면 코로나 상황의 어떤 업황 침체의 영향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업체 간의 신용도 방향성에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 같은 경우를 보면 화물 사업을 통한 실적 유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인데요. 우측 그래프에서 보면 화물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운임과 운송량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화물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화물 사업의 실적 기여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요. 자구 계획을 통해서 재무 안축력을 유지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등급의 방향성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호텔 항공 업종도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여행 수요에 이제 산업이 기반하고 있고요. 이들 수요의 특성상 대체제를 찾기도 어려워서 상황이 안정화되면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산업의 수급 구조도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양상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항공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두권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양극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나 기대 경쟁력, 인적 자원, 조종사들 인적 자원 등 사업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회복의 속도나 시장 장악력이 차이가 날 것으로 분명히 보이고요. 결국 이제 최근 수년간 LCC들이 시장의 중심을 잡아왔는데 시장의 영향력을 가져왔는데요. 향후에는 결국 통합 대한항공 쪽으로 당분간 이제 시장 장악력이나 영향력이 이동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텔업의 경우도 코로나 이후의 경쟁 양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호텔업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세사업하고 호텔하고 동일한 수요 기반의 어떤 포트폴리오 리스크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적극적으로 확장 기조에 따라왔던 규모의 역설 이런 효과들을 동시에 경험을 하면서 양적 경쟁보다는 향후에 이제 주력 사업 중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익성을 좀 더 추구하는 질적 경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 호텔업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좀 시장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중국 수요 기반의 변화 가능성, 약화 가능성인데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중국인 입국객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반면에 국내 이제 면세점들의 중국인 대상 매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 여전히 상당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된 중국 정부가 면세 쇼핑이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을 계기로 해서 자국 면세 산업 육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펼친다 그러면 국내 면세 업체들의 사업 전략 변화가 분명히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국내 시내 면세점 철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배경에 이러한 추세적 변화가 동일하게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나거나 어떤 이걸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하기에는 이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라는 어떤 산업 변화를 계기로 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신 여권 부분은 백신 여권이나 이제 트래블 버블 이 부분들이 최근에 지난 7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어떤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요 회복을 견인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업황 회복의 단초는 절대적인 수준의 이제 백신 접종률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방역 규제 완화가 어떤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는 인수 계획은 순항 중에 있습니다. 계획보다 지금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항공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 의지, 그다음에 구조적 필요성 등을 감안을 하면 기업결합 과정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서 하반기 지나가면서 절차들을 거치면서 인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LCC 중심의 시장 재편이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데 요거는 아시아나항공 M&A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하반기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종합하면 호텔 항공업 회복도 핵심은 결국 백신 접종에 기반한 국가 간 왕래 재개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권한 효과나 실적 회복의 속도, 이에 기반한 업체 간 신용도 방향성의 차별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점과 맞물려서 항공업 양극화나 호텔업의 어떤 질적 경쟁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고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지웅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하겠습니다.